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2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FBI가 2021년 오늘까지 약 59명의 법 집행관이 법 집행 도중에 범죄에 의하여 희생을 당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39명에 비하여 51%가 늘어난 수치라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이 그만큼 범죄들이 더 악랄해져가며 공권력에 대한 경외심도 그만큼 없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안티파와 BLM을 뒤에 조정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폭력을 조장하였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공권력에 대하여 감히 대항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존중을 하고 또 제복을 입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하게 되면 중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부터 이 모든 일을 민주당원들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보석권까지 모집해가면서 이 폭력배들을 보호하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기고만장한 폭력 집단들이 이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보안관 등의 법 집행관에게 대하여 살인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4번이나 자기가 엠트랙을 타고 부통령 시절에 36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워싱턴 DC로 출퇴근을 했다고 수레를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엠트랙 직원이던 엔젤로 네그리라고 하는 철도 승무원이 자기를 보면 헤이 베이비 조 하면서 항상 자기 볼을 이렇게 꼬집고 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거짓말이냐고 하면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당시가 2015년입니다. 그러나 이 엔젤로 네그리는 1993년도에 은퇴를 했고 2014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지금 고스트 영화 찍는 건 아니겠죠. 이 사건의 발단은 바로 조 바이든이 빌드백 베터 3조 5천억 인프라 법안을 우리가 BBB 법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빌드백 베터이라는 뜻의 이니셜인 것입니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하여 자기 고향을 찾았습니다. 물론 고향을 찾았을 때 연도에는 환영 인파가 1도 없습니다. 경호원들 빼고는 환영하는 사람이 조 바이든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가. 그러나 신기하게도 8,100만 표를 얻었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 조 바이든이 오늘은 그것도 4번이나 그 연설을 하면서 강조를 하였는데 사람들이 듣다가 다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조 바이든이 말을 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자기 부인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정신 나간 노인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주지사 후보로 나와 있는 맥클리프 주지사 후보가 TV 대담 도중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화를 버럭내면서 대담을 중단하고 나간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공화당 영킨 후보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는 전직 버지니아주 주지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버지니아주 로든 카운티에서 발생하였던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할 말을 잃은 그가 대뜸한다는 말이 왜 그런 어려운 질문을 나한테 던지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영킨 후보는 그는 민감하고 어려운 질문을 대답할 만큼 대담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한편 맥넨이 팍스뉴스 보도 전직 백악관 대변인이죠. 맥넨은 하는 말이 이것이 좌파 정치인들의 지적 수준입니다. 대담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답변을 준비해야지 모든 미디어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작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예상치 않았던 질문이 나왔겠죠.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니까. 또한 낸시 펠로시가 일전에 이 인프라 법안, 즉 BBB 법안에 대하여 홍보를 기자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원망 섞인 불만을 토하였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주당 정치가들은 모든 미디어에 자기들이 피할 구석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교만해져 있다고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던 카운티 사건은 제가 뉴스로 전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학생이 이 학생 화장실에서 신입 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학교는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전전긍긍을 하고 또 교육위원회도 이것을 감추어 왔다가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것을 항의하는 그 학부모를 또한 경찰은 거꾸로 그 사람을 기소하여 구속을 하여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자 지금 미국 전역에서 학교 교육에 잘못된 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카피 후보는 바로 이 학교에 대하여 왜 학부모들이 학교에 간섭을 하냐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앵커가 그러면 로거돈 카운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하니까 말문이 막혀서 화만 버럭 내고 나갔던 것입니다. 맥레니의 지적이 정확했죠. 설마 그런 질문을 할지 몰랐다가 당황을 한 것입니다. 모든 미디어는 자기들 편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왜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전부 타락하여 민주당 편을 들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모든 앵커가 다 타락한 건 아닙니다. 돌밥해도 돌보단 쌀이 많은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30일 목요일 FBI가 제레미 브라운의 집을 급습하여 체포하여 갔습니다. 그린벨의 출신의 플로리다 14지구 전 공화당 하원 후보였던 그는 1992년부터 1912년까지 미 육군의 특수부대 특전사의 상사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그는 전역을 하고 지금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도중에 FBI가 지난 1월 초순에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와서 제안한 것이 바로 FBI 정보요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레미 브라운은 그런 짓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월 6일 날 의사당을 방문하였으나 의사당 안에 들어간 적도 없고 오히려 의사당 바깥에 서 있다가 경찰에 밀려서 넘어진 여성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9월 30일에 대해서 하원 특별위원회의 영장을 가지고 이 FBI 요원들이 와서 체포하여 간 것입니다. 죄명은 바로 의사당 무단 침입과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DOJ가 그렇게 기소를 하였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의사당을 들어간 적이 없으므로 앞에 걸 빼면 경범죄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지금도 20일이 되어서 그의 사건에 대하여 판사가 20일이 지난 오늘 그의 보석을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것입니다. 괘씸죄 적용인지 아니면 공화당 전직 하원 의원 후보라서 그런지 어떡하든 이 범법자로 만들어서 다시는 공화당 후보로 출마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의 죄라고 하면 FBI 정보원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한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복성으로 그를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짐 조던 하원 의원과 맥 게이츠 하원 의원이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오늘 스티브 배넌이 의회로 모독하였다는 낸시 펠로시의 발언의 1월 6일 가짜위원회의 결의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말을 빌어보면 역사상 최악의 정부가 자기들의 한 일을 듣기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전하고도 완전하였던 국경 경비를 지금 총체적인 혼란의 국경으로 만들어 놓고 또한 에너지 독립국에서 에너지 구걸국으로 만든 것도 바로 조 바이든 행정부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총체적인 행정 실수를 지금 듣기 위하여 1월 6일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이슈를 1월 6일 위원회를 만들어 이슈 만들기에 급급하며 스티브 배넌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전략연구원을 소환하였으나 불응하여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를 마녀 사냥식으로 의회 모독죄라는 이상한 죄명으로 지금 이슈를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저렇게 야당 의원으로부터 아주 직설적인 욕까지 들어갈 정도의 이 행정부가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 참모들에 대하여 스티브 배넌 등등의 많은 참모들에게 1월 6일 소위원회에서 소환을 해도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아마 여야의 공방이 이제 펼쳐질 모양입니다. 한편 상원에서는 선거법 예산안을 통과하기 위하여 민주당의 척 슈머가 공화당의 미치 메코넬에게 전화를 걸고 난리를 쳤지만 오늘 공화당에서 결국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여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60표를 얻지 못하여 상원에서 의사 진행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이렇게 엉망이다 보니까 민주당 상원인 조 맨신이 자기는 독립당으로 지금 탈당을 하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딱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 맨신이 빠지게 되면 49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화당보다 한 표가 적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결국은 조 맨신이 독립당으로 가도 캐스팅 보드는 본인이 쥐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중도 민주당원이 지금 민주당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극좌 민주당원들이 너무나 기세등등하게 설치고 있으므로 온건파 민주당원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 오늘 지금 미국 전역에 일고 있는 물류 대란에 대하여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캘리포니아 LA나 롱비치 항과 또는 뉴욕 항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플로리다에는 많은 항구가 있으나 지금은 그 하역 캐파시티가 남아돈다고 하면서 즉시 모든 배들을 플로리다로 보내서 플로리다에서 하역을 하고 거기서 운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복리 후생을 위하여 또는 국민 생활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여야를 떠나서 해결책을 내놓는 이런 의원들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공급망 체인에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의회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만 이 루비오 의원은 실제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플로리다에 수많이 있는 그 항구를 통하여 빨리 하역이 이루어져서 물류 대란을 잘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